개항을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서울과 서울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건 여야의 지지자들이 초박빙으로 경합하는 경합지에서 사전 투표율도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승부 양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울 격전지에서 사전 투표율도 올랐다는 겁니다. 종로를 보실까요? 곽상원, 최재형 후보가 양자 구도로 격돌하고 있고 제3지대에서는 금태섭 후보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36.07%가 나왔습니다. 종로 상당히 높죠. 동작을 보면 김병기, 장진영, 류상명, 나경원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이 지역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 때는 29%였는데 이번에는 35.84%로 껑충 뛰었습니다. 무려 6.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동작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죠. 용산, 강태웅 후보와 권영세 후보가 다시 붙는 리매치죠. 여기에서 사전 투표율이 28.58에서 34.31%로 5.73% 올라갔다는 겁니다. 역시 이곳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주의에 이롭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민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지난 총선 결과를 좀 되새겨보면 범야권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지만 총선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만큼 범야권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수도권 지역의 접전 지역을 살펴보면 당시 여야의 지지율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이 나왔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정말로 2%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많았다. 그만큼 경합이 많았다라는 거죠. 한쪽이 완전히 참패, 여론조사에서 참패하지 않았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참패하는.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역시 경합 지역이 지금 50군데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22석의 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충 25석 전후의 초박빙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총선 때 이 자리 봤습니다만은 불과 0. 몇 프로, 1, 2% 차이로 그 의석들이 왔다 갔다 했고 지난번 21대 국회는 그걸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 선거였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게 1, 2% 차이로 전체 당이 받은 말하자면 득표율은 거의 차이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율은 8대2로 벌어졌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야권이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수도권의 122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합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25, 6석 정도의 수도권 의석 정도가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부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뭐 여론조사 공표는 안 됩니다만은 오늘 방금 우리가 사전 여론조사 있습니다만은 동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초박빙, 가버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지도 여론조사가 얼쭉만큼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동작처럼 전혀 왔다 갔다 하는 트렌드가 있고 또 누가 누구를 쫓아가는 것도 서로 달라요. 지금 현재 종로는 사실은 여당이 쫓아가는 거고 동작은 야당이 쫓아가는 형태고 그야말로 용산 같은 경우는 리턴 매치라서 초박빙의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 인물 대결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제 사전 투표율에 있어서 그만큼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1,500만 명의 투표율 중에 20대가 어느 정도 투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격전지가 50여 곳에 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다 한 표, 두 표 차이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도가 빨간색으로 칠해질지 파란색으로 칠해질지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최종 투표율이 높아야 민의 왜곡이 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여야의 각 지지자 모두 다 내가 던지는 한 표로 내 지역의 격전지의 승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들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투표 동료 앵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인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여론조사상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종로 지역, 동작 지역, 용산 지역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 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종로를 띄워주셨군요. 자, 44.1 대 38.3 오차 범위 내예요. 곽상원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는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듯 종로의 사전투표율도 높았어요. 자, 다음 동작. 동작도 나경원 후보 48%, 류삼영 후보 43%, 오차 범위 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의 사전투표율이 앞서 36%가 넘었죠. 그리고 사전투표율 증가율도 동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작에 사시는 주민들 35.84% 사전투표율 나왔고 증가율이 6.33%포인트였거든요. 동작 주민들이 개양 못지않게 지금 이 동작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해석됩니다. 용산 볼까요? 권영세 의원이 현직 의원이고 지난 선거에서 강태웅 후보가 권영세 후보에게 졌어요. 이번에 또 붙습니다. 리벤지 매치인데 강태웅 47.3, 권영세 45.2. 깻잎 반장 차이. 여론조사 결과 경합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사전투표율도 34.31%. 지난 총선은 28.58%였거든요. 20%와 30%는 느낌이 다릅니다. 용산의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종로, 동작, 용산, 계양 공통점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 지역이었고 네. 그곳에서 사전투표율이 모두 다 높았습니다. 네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좀 보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좀 강하게 나타난 거죠. 네. 선거의 중요성을 아는 거고. 그리고 저희 좀 돌직구를 포함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다뤘던 지역이에요. 관심 있게 보여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투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 얘기는 하나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높아진 것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본투표의 투표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를 한 지 여러 차례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것도 똑같은 투표야라고 이제 안심이 되는 단계, 이른바 안정이 되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전투표에 좀 과감하게 나오는 분들이 좀 늘어났고. 왜냐하면 이번엔 선관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소쿠리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제대로 된 투표함을 마련했거든요. 예. 지난번 선거가 엉망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사전투표에 조작설, 이른바 컴퓨터 무슨 뭐 조작설 이런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꺼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꽤 해소가 되면서 저도 뭐 사전투표를 했지만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전투표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본투표의 투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이틀에 치르던 투표가 지금 사흘에 치러지는 것인가 것으로 보는 이 견해가 좀 강하게 보고 제 주변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 투표율은 공휴일이잖아요. 사전 투표하면 공휴일 하루를 온전히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좀 쉴 수 있는데 투표일 날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번에 그 앵커께서 아까 투표에 대한 독려를 좀 해주셨어요. 투표는 민주주의를 좀 강하게 만드는 수단, 가장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가장 거룩한 제도인데 저는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투표는요, 유권자의 인사권이에요. 국민이 인사권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인사권, 장관의 인사권,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의 인사권만 얘기하는데
투표야말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내 손으로 갖다 뽑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뭐 네. 숙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니까 수도권 호남에서 5%포인트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 전통적인 여야의 텃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남, 서초는 여당의 텃밭, 뭐 관악, 금천, 구로 이쪽은 야당의 텃밭. 그런데 이런 곳은 오히려 평균보다 또 낮아요. 평균보다 낮아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보니까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60%를 넘어갔어요. 그건 뭐 절반 이상의 재외국민들은 사전투표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투표를 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럽다는 그렇군요. 부분을 좀 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엄살을 부리는 쪽으로 지금 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보다. 근데 그것이 엄살만은 아닌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권에 가서 접전지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보면은 아 정말 저기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뭐 자신 뭐 150 플러스 알파도 얘기하고 하지만 좀 겸손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험지를 가서 도는 걸로 보면은 아 저쪽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하나 더 강조하면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교만해진다 하는 얘기. 그 책임의 범주에는 여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당의 대표, 야당의 의원들 다 들어가겠죠. 지금 보이고 있는 후보들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전투표 얘기하고 있습니다.